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50년 전의 할아버지와 기괴한 소녀. 약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셨고 슬하에 6남매를 키우셨는데 그 중에 5째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이때는 아직 아버지가 중학교를 입학을 막 하셨던 시기로 14살 봄 즈음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쌀농사를 주업으로 삼으셨는데 쌀농사 외에도 여러 농사일에는 소가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시골집으로 찾아가면 외양간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놈의 소가 그날따라 말썽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학업을 마치고 늦게까지 놀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작은 누나만 남기고 집에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직 이른 저녁이라 어둡진 않았지만 곧 해가 질 무렵이었죠. 작은 고모님이 울다 지친 듯 퉁퉁 눈이 부어있어 저희 아버지도 어리지만 금방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네요. 외양간 밑으로 맨 바닥인 채 둘 수는 없으니 보통 지피나 톱밥을 깔아두는데 이것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 갈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날 햇볕에 잘 말려 쌓아두었던 볏짚을 외양간에 깔기 위해 외양간 뒷문을 활짝 열고 반나절의 작업을 할아버님과 첫째 큰형님 그리고 둘째 큰형님이 하고 있으셨는데 정말 이유를 알 수 없게 소가 외양간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줄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꽃두레가 부서진 것도 아닌 그저 줄이 풀려났다는 것만이 일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만 누구도 그럴 일은 없다고 믿고 계셨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꽃두레가 걸린 소는 줄만 잡아주게 되면 어느 정도 말을 듣게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달려들어 줄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소가 살살 도망을 치는 통에 점점 소가 집에서 멀어져만 갔는데 이를 잡으려 했던 식구들이 소를 잡으러 집을 나섰기 때문에 작은 누님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도 금방 가방을 풀고 소를 찾아 나섰는데 집 앞 10분 거리의 논둑 옆으로 할아버지가 소리를 치는 것을 들어 그곳으로 찾아갔죠. 작은 동생과 할아버지가 야산 앞에서 소가 들어간 산을 앞에 두고 고함을 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금방 따라가 잡지 못하고 소리소리를 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곳은 사유지로 동네 유지 일가에 묘자리를 위한 땅이었죠. 그 당시부터 산길로 들어서는 길목에만 설치된 허술한 철문 앞에서도 동네 사람들이 쉽사리 그 땅으로 다가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유지분의 집안이 대대로 그 지역에 땅이 많은 폐허돼 있는 집안이었는데 일제시대를 지날 무렵 친일파로 전향하여 지역 주변에 미움을 많이 샀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그 집안에 죄가 없던 몇몇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의 미움을 샀는데 광복이 찾아온 이후 동네 사람들과 그 집안 사람들 간의 삭막하던 분위기와 시대적인 울분이 쌓였던 것이 큰 사건으로 이어져 친일 집안의 여자아이가 동네 어떤 남성에게 살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아이를 그곳에 묻었다 어쩌다는 말이 많았지만 그 무덤터를 굳이 들어가기엔 그 당시 사람들에겐 불길한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부터 미신을 잘 믿지 않았던 큰형님들은 뒤를 쫓지 않고 미리 산길을 옆으로 돌아 뒤로 돌아오기로 하였고 할아버지와 작은 동생은 앞길에서 소가 돌아 나오는지를 지켜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형들을 따라 묘자리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할아버지께서 불같이 말리셨다고 하네요. 가로등도 없던 시절, 안 그래도 산속은 더욱 어두운 것인데 해가 지자 금방 밤처럼 날이 변했던 시기였습니다. 아버님 말씀에도 그 당시 동네에 가로등은 물론 시멘트 포장길도 없었다고 하네요. 집안의 큰형 한 분이 큰 소리를 치는 소리가 얕은 산을 울렸는데 작은 동생은 이상한 소문 탓인지 겁을 먹고 엉엉 울고 있었다고 하네요. 큰형이 소리를 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가 큰 소리로 우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는데 몇 분간을 도저히 그칠 생각을 안 했다더군요. 소가 계속해서 울어댔는데 소리가 점점 아버지 쪽으로 다가오자 큰형들이 소를 잘 잡았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더랍니다. 큰형 둘이서 소를 슬슬 잡아 끌고 산을 내려오는데 동생은 더 큰 소리로 울부짖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금방 질색을 하셨다고 합니다.
소등 위로 작은 여자아이가 올라타고 싱글벙글거리며 깔깔대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나중에서야 작은 동생이 말하기를 아까 전부터 철문 앞에서 여자아이가 자신을 향해 거지라며 쌍욕을 했다면서 할아버지께 소리치며 무섭다고 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작은 동생이 이런 상황에 실없는 소리를 하여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던 것이죠. 그 소리에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찾았던 겁니다. 여자아이는 큰형분들의 눈에는 애초에 보이지도 않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눈에서도 금방 사라졌는데 작은 동생은 소를 집으로 끌고 오는 동안 몇 번이나 허공을 향해 쌍욕을 하며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대가 정확하진 않으나 집으로 돌아오니 밤이 다 되어 달이 크게 떴었고 어머니와 큰 누나가 작은 누나를 달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 소라는 것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집안 여자분들도 다들 진을 뺐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의 논의를 돕다가 그 철문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어디까지 저를 놀리려 했던 것일지는 모르나 최근 들어 아버지께 한 번 더 일을 물었더니 어렴풋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대로 떠오르더군요. 재미있게도 그때 할아버지의 논의를 돕던 곳이 그 철문 바로 앞이랍니다. 밤을 따라 그 산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는 묘가 몇 자리 있기는 하더군요. 사유지인데 주인이 먼 곳에 살아 잘 들리지 않는다고 기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옆집의 무당. 어느 서울 변두리 지역에 사는 한 남학생의 이야기야. 10월 중순쯤이었지. 늦은 밤까지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근데 공부하다 문득 지나가다 엿들은 동네 노인들의 괴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 다름이 아니라 옆집에 허름한 마당이 있는 무당집이 있었는데 소문은 무당이 정신병자라는 그저 그런 얘기였어. 개소리겠지 하고 잠깐 괴담에 빼앗긴 집중을 다시 모아 공부했지. 근데 젊은 애들은 원래 호기심이 많지. 그냥 슬쩍 책상 옆에 창문을 힐끔 쳐다봤어. 남학생네 집 지대가 그 옆집보다 높아. 담벼락 넘어 그 집 마당이 30cm가량 밑으로 해서 볼 수 있거든. 당연히 아무도 없었어. 1시간가량 지났을까. 공부하다 몸도 뻐근해서 기지개 피며 옆에 창문을 다시 쳐다봤지. 글쎄 그 무당이 붉은 한복을 입고 마당에 서 있는 거야. 남학생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갑자기 조심스레 책상등을 껐지. 그리고 창문 옆으로 가서 슬쩍 무당이 서 있는 쪽을 관찰했어. 근데 그 무당이 땅을 파더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검은 봉지를 묻는 거야. 남학생은 갑자기 등에 식은땀까지 나며 놀라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갑자기 무당이 고개를 획 들더니 창문을 바라봤어. 남학생은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믿기 힘든 속도로 몸을 돌려 숨겼지. 계속해서 깊은 숨을 가쁘게 내쉬었어. 계속해서 숨이 가쁘게 나왔어. 남학생은 괜히 못 볼 것을 봤다는 후회를 했어. 숨을 깊이 내쉬며 가다듬고 조심스레 천천히 창문에 한쪽 눈을 슬그머니 조금씩 갖다 댔어. 근데 마당엔 이미 그 무당은 집 안에 들어가고 없는 거야. 남학생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창문 밑을 쳐다보게 됐는데 무당이 어느새 담을 넘어와 칼을 품고 숨어서 고개를 위아래로 빠르게 흔들고 있더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